세로로 그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니네들이 익숙하게 하는 거 싫어. 6부를 볼게요. 6부는 손대생님. 네네. 자, 6부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평소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이 평면 도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세로로 이 도형을 입체화시켜서 3개만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로를 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도형 평면을 입체 만드는 것과 세로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지껏 건대의 합격작들이나 건대의 그림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화면 구성이라는 미명하에 선재로 화면을 채워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면재나 선재로서 그 화면을 갈라 들어가서 화면의 구성을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구성을 가리고 문제의 핵심을 다 흐리게 만드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계란 단순한 개수를 그리게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건대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뭐 완성도에 대한 측면을 좀 줄였죠. 완성도에 대한 그 채점 그 프로티지를 한 10% 정도 줄여서 2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그런 것들 한마디로 전 잡대가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잡대가리를 왕창 집어넣어서 화면에 밀도를 왕창 올려봤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니 내가 알고 싶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만 그리고 나와줘 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이를 세로로 아까 선생님 질문하시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세로로 그리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니네들이 익숙하게 하는 거 싫어. 그거예요. 정말로. 특별히 대단한 조금 오바해서 생각을 하면 이거 로켓 같아서 하늘에 날리려고 그랬나? 저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7부 문제나 특히 8부 문제를 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의 입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면도를 주고 뭘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제시했으니 너희들은 유추해보렴에 대한 것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건대 3D 문제였고요. 이건 같은 건대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재작년 2대 문제도 이거와 거의 흡사한 문제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일단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학생들이 점선에 대한 도면을 좀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학생들이 무슨 산디과 학생들도 아니고 이해 못할 수 있죠. 이해 못할 수 있는데 그냥 아예 이 형태 자체를 입체로 생각을 아예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평면을 보고서 그 다른 각도를 상상할 수 있지 못한다면 이것도 상상이에요. 상상력이 없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조차도 우리 컵 이런 건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물을 줬던 학교잖아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실제 사물을 주면 볼펜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애들이 그리는 거예요. 이것조차 상상은 없고 보는 눈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배제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거죠. 실제 사물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라는 그 인터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 인터뷰의 내용이죠. 실제 사물을 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건대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재질이거나 모르는 어떤 형태를 그냥 생으로 생각하게 만들진 않아요. 근거를 다 제시해요. 정육면체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육면체를 보여주지 않은 거고요. 거울을 안 써본 사람은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 거울을 준 거고요. 꽃무늬 형태는 꽃무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어떤 꽃무늬를 그리냐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꽃무늬를 얼마나 예쁘게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물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배치와 그 다음에 이게 거울에 비쳤을 때 보면 이 각이진 거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친 상태랑 저쪽에 살짝 은은하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얼만큼 좀 관찰 여지껏 해왔던 경험과 생각으로 상상해서 유추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100% 작년 건대 국민대의 문제와 싱크로율이 한 80%? 이제 마지막 8부 문제 또 할게요. 네, 8분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도형의 형태들도 다양한데
거기 회전을 하여 만들 수 있는 입체 형상을 무중력 공간을 주제로 구성을 하고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 형태를 입체로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거를 무중력이라는 공간에서 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서 무중력이다 안 무중력이다는 이 녀석들이 뭐 무중력을 안 했군 이런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무중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학생은 무중력들을 다 그렸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문제는 소재를 다룬다, 트리트한다, 다루는 것들이 어떠냐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것도 있죠. 이게 납작한 게 필요한지 커다란 게 필요한지 또는 두꺼운 게 필요한지 얇은 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 각도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각도를 틀어서 돌려줘야 되는 건데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근데 재미로는 최고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정말 제가 아까도 맨 초반에 얘기했지만 건대가 우리 학생들이 배우지 않고 있는 어쩌면 소홀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소름 끼치게. 그리고 저도 가르치는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깊은 반성을 했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도 물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형적, 입체 모양, 쉐입에 대한 감각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쉐입, 모양에 대한 훈련들이.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 감각은 디자이너가 되는 학생들의 생명줄 같은 거죠. 근데 그 감각을 안 연마한 거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쁜 각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돌리는데 급급하고 나온 학생들이 거반 다인 것 같아요. 빙글빙글 돌리는 데만 급급한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뭐 이 문제 저 문제를 다 떠나서 건대의 먼저 준입시반 문제들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중에 꼭 필요한 안 했던 것들 중에 필요한 것은 사물을 관찰하는 상황 안에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것들 그리고 그 기능적인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들어갈 때의 어떤 객관적인 논리적인 상황들이 얼만큼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꼭 필요한 공부고요. 색채에 대한 공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늘 보아왔던 현상들인 거죠. 뭐 풍선이 터지고 공중에 뜨고 초가 켜지고 초가 녹고 하는 것들을 현상을 소홀히 보지 않고 꾸준히 축적되어 되려고 하는 버릇들 이런 습관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준입시반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입시반의 문제들 중에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상상력 동그라미 5만 개 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상력이 그냥 마구잡이로 매번 얘기하지만 등에 날개 달아서 하늘을 날아요의 상상력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건넨다 제시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평면의 모양을 또는 이런 평면 도를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것을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질의 것을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이라면 그것이 근거예요. 그 근거에 의한 상상 어떤 약간의 현상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상상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꼭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폭을 너무 한 방향으로 몰아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자유롭게 생각해서 그릴 수 있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만약에라도 어떤 묘사라든가 어떤 밀도라든가 이런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만 빼서 조금 더 베이직한 탤런트, 재능을 연마하는데 어떤 소양을 연마하는데 조금 투자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지금 어떤 학생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꼭 명심해줘야 되는 것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완성도에 대한 문제를 버리지 마세요. 필수인 것을 강하게 얘기 안 할 뿐이지 필수를 더 많이 하라고 얘기 안 할 뿐이지 완성도 버려달라는 소리 아니니까 좀 더 깔끔하고 꼼꼼하게 완성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합격해서 좋은